안녕하세요. 고전의 숲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상한 장면을 자주 마주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말을 합니다. 원칙도 말하고 규칙도 말하고 무엇이 옳은지도 자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곁에서는 사람들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멀어지고 결국은 말은 남지만 사람은 남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내세우지도 않고 크게 권위를 드러내지도 않으며 굳이 사람들을 끌고 가려는 인상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그 사람을 떠올리며 방향이 흔들릴 때면 그 사람의 태도를 기준으로 삼으려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높은 자리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강한 말투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단단하게 붙드는 조금 더 깊은 어떤 힘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나눌 논어의 문장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조용하고도 깊은 대답입니다. 공자는 위정편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와오 위정이터 비여복진 거기소 이중성공지. 덕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북극성과 같아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수많은 별들이 그를 중심으로 모여든다는 뜻입니다. 짧은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 안에는 사람을 이끄는 일의 본질, 리더십의 중심, 그리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원리가 아주 밀도 있게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문장을 아주 천천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공자는 위정이더 이라고 말합니다. 정치를 함에 있어 혹은 사람들을 이끄는 일에 있어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은 덕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는 오늘날 우리가 좁은 의미로 이해하는 정당이나 권력의 기술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공자 시대의 정치는 사람을 다스리고 공동체를 이끌고 질서를 세우고 삶의 방향을 잡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문장은 나라를 다스리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넓게 적용될 수 있는 문장입니다. 가정에서 가족을 이끄는 부모에게도,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스승에게도, 직장에서 팀을 맡은 사람에게도, 그리고 꼭 누군가를 직접 이끌지 않더라도 자신의 태도로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공자가 말한 덕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덕이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착함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부드럽고 온순하고 남에게 친절한 태도를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요소도 덕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자가 말하는 덕은 그보다 훨씬 깊고 넓은 개념입니다. 덕은 단순히 좋은 마음씨가 아닙니다. 덕은 그 사람이 어떤 기준 위에 서 있는가를 보여주는 힘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가? 편한 자리와 불편한 자리에서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가? 이익 앞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가? 힘없는 사람을 대할 때에도 함부로 하지 않는가? 누군가 보고 있을 때만 반듯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쌓여서 비로소 덕이 됩니다. 그래서 덕은 겉으로 꾸밀 수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는 삶의 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순간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은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믿음직스러운 척할 수도 있으며 따뜻한 말을 능숙하게 꺼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결국 남는 것은 말솜씨가 아니라 삶의 일관성입니다. 그리고 공자는 사람을 이끄는 진짜 힘은 바로 그 일관된 삶에서 나온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덕으로 정치를 한다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
북극성이라는 비유를 꺼냅니다. 북극성은 특별한 별입니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방향을 잡을 때 기준으로 삼아온 별입니다. 사실 다른 별들도 빛납니다. 어쩌면 어떤 별은 더 화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잃었을 때 사람들이 찾는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그리고 북극성은 그 기준의 역할을 해주는 별입니다. 공자는 바로 그 점을 주목했습니다. 북극성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다른 별들을 향해 나를 보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억지로 끌어당기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나 수많은 별들은 그 별을 중심으로 질서를 이루고 사람들은 그 별을 통해 길을 찾습니다. 이 비유는 참 깊습니다. 공자는 리더란 모든 사람을 직접 붙잡고 흔들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가 기준이 되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리더는 모든 문제를 말로 제압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방향이 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늘 앞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모두가 그 사람의 생각을 궁금해하고 갈등이 깊어졌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자연스럽게 지켜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조금 더 긴 안목으로 판단할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만 택하기보다 공동체 전체를 생각할 사람이라는 것을, 말과 행동의 간격이 크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그런 신뢰가 사람을 모이게 합니다. 억지로 모인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면 쉽게 흩어집니다. 두려움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은 더 큰 두려움을 만나면 방향을 바꿉니다. 이익 때문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더 큰 이익이 보이면 금세 떠납니다. 하지만 신뢰 때문에 모인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강한 결속을 만듭니다. 공자가 말한 덕의 정치란 바로 그런 신뢰의 질서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 문장이 특별한 이유는 공자가 통치의 기술보다 통치자의 존재를 먼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제도를 만들 것인가, 어떤 벌을 줄 것인가, 얼마나 철저하게 통제할 것인가 보다 먼저 그 중심에 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에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때 종종 방법부터 찾으려 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설득이 될까? 어떻게 지시해야 일이 굴러갈까? 어떻게 시스템을 바꿔야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을까? 물론 방법은 중요합니다. 제도도 필요하고 규칙도 필요하고 현실적인 운영 능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앞서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묻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가? 저 사람이 말하는 기준은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되는가? 저 사람의 말 뒤에는 진짜 삶이 있는가? 공자는 이 질문의 가장 근본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사람을 이끌고 싶다면 먼저 덕을 세우라고, 남을 움직이기 전에 먼저 자신을 바로 세우라고. 이 대목은 참 불편하면서도 정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상대가 바뀌기를 먼저 바라기 때문입니다. 팀원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가족이 바뀌기를 원하고, 사회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내가 어떤 기준 위에 서 있는지는 충분히 돌아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변화의 출발점을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서 찾습니다.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은 결국 자신을 바로 세우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정 안에서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수많은 말을 합니다. 정직해야 한다. 예의 바르게 살아야 한다.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 남을 배려해야 한다. 그런데 아이들은 말보다
태도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부모가 누군가를 존중하는 방식, 화가 났을 때 감정을 다루는 모습, 작은 약속을 대하는 태도, 힘든 순간에도 책임을 외면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기준을 배워갑니다. 그러니 가정에서의 가장 강한 교육은 설명보다 삶일 때가 많습니다. 이 또한 덕이 중심이 되는 질서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위가 높다고 해서 자동으로 존경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지시를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진심으로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예민하게 그 리더의 태도를 봅니다. 성과를 누구의 공으로 돌리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어디로 미루는지, 아랫사람과 윗사람을 다르게 대하는지, 힘없는 사람 앞에서도 예의를 지키는지, 결정이 어려운 순간에 원칙을 쉽게 포기하는지, 이 모든 것이 쌓여 그 사람의 덕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결국 그 덕의 무게만큼 마음을 내어줍니다. 친구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 곁에서 이상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 사람은 늘 정답을 말해주는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곁에 있으면 내 마음이 가벼워지거나 혹은 스스로 흐트러지지 않게 되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상대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이익에 따라 태도를 바꾸지 않으며 친밀함을 이유로 예의를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굳이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곁에 있는 이들이 압니다. 아,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겠구나. 바로 그 지점에서 공자가 말한 북극성의 비유가 인간관계의 언어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덕은 타고나는 것일까요? 공자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덕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빛나는 성품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을 살피며 세워가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내 말이 지나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내 행동이 내 기준과 어긋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작은 상황 속에서도 편한 길보다 바른 길을 선택하려는 노력. 바로 그런 반복이 덕을 만듭니다. 그래서 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일상적인 순간에 자랍니다. 약속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실수했을 때 변명보다 먼저 인정하는 것, 남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누군가 보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힘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힘이 없다고 해서 비굴해지지 않는 것. 이런 작고 평범한 선택들이 한 사람의 중심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오래 쌓이면 그 사람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주변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위정편 1장은 단순히 정치 철학의 문장이 아닙니다. 이 문장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중심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흔히 중심이 된다는 것을 앞에 서는 일로 생각합니다. 잘 보이는 자리, 높은 자리,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공자는 중심이 된다는 것을 전혀 다르게 보여줍니다. 중심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된다는 것은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억지로 사람을 붙잡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얻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번쯤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은 내 삶과 닮아 있는가? 누군가 나를 오래 바라볼 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가? 나는 순간의 감정과 이익에 흔들려 중심을 자주 잃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은 남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세우기 위한 질문입니다. 공자는 바로 그 길을 권합니다.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리고 밖의 질서를 세우기 전에 내면의 질서를 세우라고. 그렇게 보면 위정편 1장은 참 따뜻한 문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결국 인간다운 품격과 신뢰에서 나온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때때로 더 강한 힘, 더 빠른 성과, 더 날카로운 통제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공자는 오래가는 중심은 그런 데서 나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결국 진심과 일관성을 알아본다고. 그리고 공동체를 가장 깊이 붙드는 힘은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조금 흔들리고 있다면, 혹은 누군가를 이끄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진다면, 먼저 더 많은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고집을 부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른 기준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조용히 중심을 지킨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도 삶의 결을 흐트러뜨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북극성은 밤하늘에서 요란하게 빛을 뽐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길을 잃은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별이 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크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방향이 되는 사람, 높은 말을 하지 않아도 곁에 있는 이의 마음을 바로 세워주는 사람, 힘으로 누르지 않아도 신뢰로 연결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하루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공동체도 조금 더 따뜻하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공자의 이 한 문장은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움직이고 싶다면 먼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누군가의 중심이 되고 싶다면 먼저 자기 삶의 중심을 세우라고. 그리고 오래 남는 영향력은 말의 크기보다 사람의 깊이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오늘 하루 누군가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내가 먼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면 좋겠습니다. 내 말 한마디, 내 태도 하나, 내 선택 하나가 종이 누군가의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당장 많은 별을 움직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먼저 내 자리를 잃지 않는 것, 먼저 내 삶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진짜 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요란하지 않아도 분명한 빛을 가진 시간,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지켜가는 시간, 그래서 말보다 깊은 울림으로 주변을 밝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